네, 미 대법관의 죽음 흔들리는 대선 판도. 자, 이 오늘 킹덤 주제인데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이 인물이 누구길래 생전에 아이돌 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고 지금도 추모 열기가 대단한 겁니까? 네, 지난 18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 연방대법관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문을 가기도 했는데요. 그 조문 온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사실 생전에 유언으로 이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선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연방대법원 앞 광장이 많은 조문객들이 놓고 간 꽃과 그리고 촛불로 뒤덮이면서 추모 행렬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랑받은 대법관인 것 같은데 MC 장원 의원,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별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 인권의 데모,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긴즈버그 대법관이었는데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남녀 임금 차별 반대, 동성 결혼 합법화 등 과감한 진보적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인데요.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미국 전역이 추모의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도 달고 다녔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여기서 킹덤 퀴즈 나갑니다. 이 긴즈버그가 기록한 최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보시면요. 1번 하버드 로스쿨 최초 여성 입학, 2번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3번 미 역사상 최초로 의사당에 안치된 여성. 자, 오창석 의원, 이번에는 정답을 맞출 수 있을런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버드 로스쿨 최초 여성 입학을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2번 최초의 여성 대법관, 이제 최초에 안치된 여성인데 그 장지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의사당의 그 미국 역사가 이제 몇백 년이 됐는데 네. 설마 최초로 의사당에 안치된 여성은 아닐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누군가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3번. 이런 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3번. 역시 안 넘어오네요, 오창석 의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제가 분명 기회를 드렸는데 최초로 틀리지 않았나요? 네. 네. 자, 일본 관련 문제는 다 맞췄는데 미국은 좀 약하네요, 오창석 의원이.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1981년 임명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였고요. 긴즈버그는 두 번째였습니다. 1958년 하버드 로스쿨에 최초로 입학한 9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바로 긴즈버그였고요. 이 현지 시각 25일 아침에 긴즈버그의 시신이 의사당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미 역사상 최초로 연방의회 의사당에 안치되는 여성인 것입니다. 네, 긴즈버그의 자서전 제목이요. 나는 반대한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 반대 의견이 나중에 대세 의견이 돼서 대중의 의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긴즈버그의 죽음이 현재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법기관인데요. 뭐 예를 들면 동성간 결혼이라든지 낙태 허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이념적인 결정 사실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결정이 9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다르게 나와지는데 독특한 건 이 9명이 전부 다 종신직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종신할 수 있고 긴즈버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후임자 인선 문제가 결국은 이 미국 전체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성향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은 역시나 판례 중심의 법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정하는 대법원의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보 보수의 성향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로서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성향이 5명, 진보 성향이 4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조지 W. 부시, 그 조지 허버트 부시죠. 이제 아버지 부시 때 임명됐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명, 5명이 이제
보수 네. 대법관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진보 성향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두 사람,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두 사람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긴즈버그의 이 유고 사태로 인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6대3 구도가 돼버립니다. 네. 균형이 매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모든 이제 판결 자체가 보수 성향의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자, 미국 전체 보수화를 앞당길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엘고어와 부시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00년 대선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엘고어는 전국 투표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중간 집계에서 엘고어 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연방 대법원이 이 주 법원이 허용한 재검표의 이 절차를 아예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네. 재검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공화당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부시 후보 측이었기 때문에 엘고어 역전 가능성이 보이자 결국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된 거죠. 네, 결국 대통령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게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대통령 당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 새로운 대법관 지명은 누가 하게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지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는 대법관 후보를 오는 26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긴즈버그 굉장히 이 지혜로운 인물로 꼽혔던 만큼 이런 상황을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유언으로 나의 가장 열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또 유언을 남겼는데요. 나의 가장 뜨거운 이 열망,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내 후임은 새 대통령을 뽑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현재로서는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40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 누굽니까? 네, 일단 마음에 점 찍어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6살의 젊은 여성 대법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제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사람입니다. 1972년 1월 28일생이고요. 지금 인디애나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데 이전에 2018년 지명됐었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 당시에 보수층에서 가장 열렬히 지지를 받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막내 아들이 이 다운 증후군으로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산을 강행을 하는 낙태 반대론자이기도 합니다. 네,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대선과 연관되어서 많은 이슈들이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특히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역시 인준 절차는 무난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긴 한데요. 네. 미국에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일단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후에 이 상원에서 인준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강행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도 아주 무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찬성 의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전례가 없지도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죠. 2016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앤토니 대법관이 이제 별세를 해서 후임 지명을 이제 버락 오바마 당시 현직 대통령이 지명을 하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결과적으로 인준하는 상원입니다. 상원이 어떤 이제 정당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현재 공화당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도 상원을 장악하지 못해서 인준에 실패를 했고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상원도 장악하지 못해서 막아낼 방법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관련해서 송현석 의원한테 여쭤볼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대선 주자 2명의 입장이 다릅니다. 결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이 민주당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효과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쪽한테도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대법관 지명과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이 바이든은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맞서겠다라는 입장입니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이번 대선 승자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4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트럼프 쪽이 42.9%
50%, 바이든 쪽이 50% 정도거든요.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을 하느냐 이거에 관건이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긴 하지만 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원하는 또 공화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런 지지층을 다시 깨울 수도 있고 또 트럼프에 분노하는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법관 지명 논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유권자들이 다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온라인 모금도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이후에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더 적거나 많거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나왔고 긴즈버그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법관인 만큼 이 트럼프가 강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분명 반발은 오게 될 겁니다. 네,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000년 대선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법원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최종 단계,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대선 불복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이 대법관을 자신의 성향으로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뭐 그때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에 거의 목을 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선 결과가 이 대법관 임명과 완전히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 대법관의 죽음, 흔들리는 대선 판도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생전 수많은 명언을 남겼던 긴즈버그의 말로 전해볼까 합니다.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킹덤이었습니다.